네, 안녕하세요. 제로제로님. 제로제로님 혹시 가수 나훈아 좋아하세요? 나훈아 노래 중에서 영영이라고 있잖아요. 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아시죠? 아, 그냥 아세요? 음. 제로님 그러면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 우아한 노래. 이 세상에 이거 우아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그런 없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참 막상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8월 24일에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의 한 장면부터 보시죠. 정우야, 나도 해줘. 응? 나도 해줘. 응? 그렇지. 그렇지. 봐봐, 부끄러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니까. 잘 보셨습니까? 네, 보셨듯이 이날 장신영은 먼저 뽀뽀를 요구했으면서도 막상 남편 강경준이 뽀뽀를 하려고 다가오니까 징그럽다면서 등을 돌리는데요. 뽀뽀하려는 남편이 징그럽다니. 만약에 제가 그녀의 남편이었으면 사실 마음이 변했냐, 사람이 식었냐, 바람난 거 아니냐, 진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방송국 카메라가 앞에 있어도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경준은 조금 더 당황을 하지 않고 뭐 아내가 벌써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아내한테 이미 익숙하다는 듯이 굉장히 담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담담하게 반응을 하죠. 그렇다면 예전에는 뽀뽀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남편과의 뽀뽀를 엄청나게 좋아하던 장신영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징그럽게 느껴졌길래 뽀뽀를 하려는 남편에게 등까지 보였을까요? 출산 뒤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바람이라도 났기 때문일까요?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이 대한민국 최고 성심리 전문가인 홍희정이 모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보셨던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의 뒷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사실 이제 부부간에 이제 아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아이 낳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그 사랑을 돌잔치 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 돌잔치가 예. 돼. 그때까지 그때까지 뭐 그냥 뭐 수유 뭐 이러고 바빠가지고 이제 돌잔치 때 뭐 금바지 들어온 거 좀 세다가 이렇게 좀 썰어 먹다가 그런 경우 많아요. 많어. 아 진짜로. 그럴 정도로 바쁘다는 얘기. 예. 정신이 없어. 부족하니까. 알잖아, 장이도. 좀 예. 공감하죠. 예. 이 몸이 지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꾸 스킨십도 하고 그래야 돼요. 네. 잘 보셨습니까? 보셨듯이 그 남편이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징그럽다면서 등을 돌렸던 자신을 김구라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잠시만요. 아, 참 작게 들려요? 잠깐만요. 잠깐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유, 이 배터리 교체를 좀 했습니다. 아니, 요 마이크 놈도 그 뭐냐, 가을이 오니까 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농땡이를 치는 거예요, 지금. 얌마, 조금만 일하자,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다시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뒷장면을 보셨듯이 그 남편이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징그럽다면서 등을 돌렸던 자기를 이제 김구라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장신영은 문득 뭔가 생각이 난 듯 몸이 지치다 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현재 자기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잔뜩 지쳐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몸이 지치다 보니까 라는 말이 장신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또 그녀가 어떤 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몸이 지치다 보니까 라는 짧은 말을 중심으로 장신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장신영처럼 잔뜩 지쳐 있을 때는 누구든지 그 다시 기운을 차릴 때까지 꼼짝도 않은 채 누워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푹 쉬고 싶어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잔뜩 지쳤을 때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육아를 할 때는 아무리 지쳤어도 아무리 쉬고 싶어도 결코 마음 편히 푹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애가 다치거나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 이건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셔서 또 제가 보기에도 진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육아 중일 때는 그 잠시의 완벽한 휴식도 불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육아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마음의 여유도 점점 더 없어지죠. 뭐 잔뜩 지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시시콜콜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장신영의 몸이 지치다 보니까 라는 한마디의 말이 바로 이런 뜻의 말입니다. 지금 자기는 육아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을 만큼 잔뜩 지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구를 했으면서도 막상 남편이 뽀뽀를 하려고 하자 징그럽다면서 등을 돌렸다는 건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잔뜩 지쳐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뽀뽀를 하려는 남편에게 등을 보였던 진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진짜 징그러웠던 까닭에 뽀뽀를 피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과의 뽀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잔뜩 지쳐있는 까닭에 등을 돌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장신영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지쳐있는지는 몰랐던 듯 합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어린아들에게 뽀뽀를 하려는 남편에게 막상 자기는 감당도 하지 못할 요구를 한지 싶은데요. 사실 지쳐있는 사람이 자신이 어느 정도나 지쳐있는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잔뜩 지쳐있을 때는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나 할 뿐이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꼼꼼하게 따질 겨를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장신영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출산, 육아 지친 여자들 중에는 심지어 그냥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에도 아주 기겁을 할 정도로 잔뜩 지쳐있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신영이 저 정도인 거에 강경준은 오히려 고마워해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몸이 지치다 보니까 라는 말과 또 장신영의 행동을 근거로 그녀가 어떤 성적인 특징을 가졌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걸 알면 장신영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로 성욕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신영이 몸이 지치다 보니까 라는 말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잔뜩 지칠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또 그녀가 뽀뽀를 하려는 남편에게 등을 돌렸다는 건 곧 남편과의 아주 가벼운 성적인 접촉마저 몹시꺼릴 정도로 성욕이 엄청나게 약해졌다는 말도 되고요. 따라서 장신영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욕이 약해지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를 성심리적으로는 장신영은 남편 강경준과의 뽀뽀도 감당을 하기 몹시 버거울 만큼 성적인 집중력이 엄청나게 약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신영은 출산과 육아에 지쳐서 남편과의 뽀뽀조차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성욕이 그리고 성적인 집중력이 엄청나게 약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까닭에 뽀뽀를 하려는 남편에게 등을 돌렸던 거고요. 이제 뽀뽀를 하려는 남편을 징그럽다면서 뒤돌아섰던 장신영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힘드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있는 성욕 때문에 괴로워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보나마나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을 겁니다. 장신영과는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욕이 그리고 성적인 집중력이 좀 강해지는 여자들이 더 그렇겠죠. 또 뭐 내 아내는 안 그랬는데 말하는 남편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장신영을 보고 좀 뭐 특이하다, 뭐 좀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김구라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는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성욕이 그리고 성적인 집중력이 약해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뭐 임신했을 때나 육아 중일 때 성생활 막 거부하는 아내들이나 피곤하다면서 아내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편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장신영도 그냥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코 그녀가 특이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유별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뭐 물론 남편 강경준은 왜 하필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투덜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안 그랬는데 혹은 내 아내는 안 그랬는데 등등으로 자신의 경우를 좀 일반화하거나 보편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경우를 무턱대고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면 그냥 서로 오해해서 갈등하기만 매우 쉬워요. 실제로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싸움거리만 됩니다.
그런데 장신영은 왜 하필 징그럽다면서 남편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속내를 들켰다는 듯이 그 징그럽다는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얼른 입을 닫은 걸 보면 진짜 그녀가 남편 강경준을 징그러워하는 듯도 싶거든요. 도대체 그녀가 남편에게 징그럽다고 말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자고요. 먼저 그 징그럽다는 말은 원래 뭔가 만지거나 보기에 굉장히 소름이 끼칠 만큼 아주 흉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유들유들해서, 그러니까 느끼해서 역겹다는 의미도 갖고 있죠. 이런 사전적인 의미대로라면 장신영은 뽀뽀를 하려는 남편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흉했거나 역겨울 정도로 느끼해서 징그럽다면서 등을 돌렸다는 말이 될 텐데요. 근데 사실 그녀의 징그럽다는 말에는 뭐 굳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징그럽다는 말이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이 흔히 뭔가 이제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되게 귀여운 강아지도 그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얼굴 막 찡그리면서 아 징그러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남편 강경준을 향해서 징그럽다고 말한 건 그저 지금 나 출산과 육아 때문에 너무 지쳐서 당신과의 뽀뽀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혹은 지금 당신과의 뽀뽀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잔뜩 지쳤어.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던가요. 근데 장신영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징그럽다고 남편에게 등을 돌렸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한 듯 싶거든요. 징그럽다는 말이랑 부끄럽다는 말은 분명히 그 뜻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녀는 부끄러워서였다고 말했을까요? 부부인데, 부부라면 뭐 이미 볼 거 안 볼 거 서로 다 봤을 텐데 새삼스럽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다는 말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녀가 부끄러워서라고 말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뽀뽀기시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기랑 뽀뽀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던 아내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갑자기 막 등을 돌리니까 강경준은 보나마나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마음이 변했나? 사랑이 식었나?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아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고요. 또 도무지 적응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건 장신영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린 자기가 도무지 이해도 적응도 안 됐을 텐데요. 더구나 뭐 육아에 지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겠죠.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이 지쳐 있을 때는 차분하게 생각하기가 몹시 어려우니까요. 뭐 지쳐 있을 때는 심지어는 뭐 그냥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180도 변해버린 자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니까 뭐 남편이 왜 뽀뽀 피하냐 물으면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냥 우물쭈물 했을 거고요. 솔직하게 막 자꾸 징그러워서 징그럽게 느껴져서 뽀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보나마나 남편이 잔뜩 상처를 받을 텐데 어떻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뭐 자꾸 징그럽게만 느껴지는 남편과의 뽀뽀를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편과의 뽀뽀를 피하려고 장신영이 찾아낸 변명이 바로 부끄럽기 때문인 듯 합니다. 즉, 징그러워서 뽀뽀를 못하겠다고 말하면 남편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부끄러워서 뽀뽀를 못하겠다고 적당히 둘러대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뭐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역시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강경주는 몹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갑자기 왜 부끄러워? 새삼스럽게 갑자기 뭐가 부끄러워? 근데 또 뭐 아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더구나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여러 차례 듣다 보니까 뭐 강경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된 듯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한다고 적당히 하는 말이 오히려 오해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뽀뽀보다는 그냥 꼭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 라든지요. 이게 좀 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요구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장신영 씨가 좀 더 신중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면 남편이 지금 부끄러워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참, 그나저나 오늘 방송은 강경준, 장신영 부부가 꼭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부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자들도 꼭 봤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장신영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욕, 그리고 성적인 집중력이 자꾸만 약해지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장신영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강경준처럼 실제로 그런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오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자리님께서 그럼 장신영 부부는 계속 저렇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강경준 씨가 장신영 씨를 뒤에서 안아주는 거,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 외에도 방법은 지금 방송으로 설명을 하자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방송으로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좀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조금 어렵죠. 네. 알고 싶으면 이제 본인들이 오라고 하죠, 뭐. 질문이 다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 대한민국 최고 성심리 전문가 홍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레는 가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